태어나는 순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그녀의 인생. 그녀는 1950년대 후반 아직 마을 골목마다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던 시절에 태어났다. 비가 오면 길은 질척거렸고 겨울이면 연탄을 아끼느라 식구들이 한 방에 모여 자야 했던 시대였다. 아이는 많았고 먹을 것은 늘 빠듯했다. 어른들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아이의 마음을 살필 여유는 없었다. 8남매 중 둘째, 그리고 첫째는 아들이었다. 그 사실 하나로 집안의 공기는 조용히 갈렸다. 큰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집안의 기대가 되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옆을 바쳐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누가 정해준 것은 아니었지만 밥상에서도 말 속에서도 선택의 순간에서도 늘 그랬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눈치가 빨랐다.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부엌으로 갔고 동생이 울면 이유를 묻지 않고 안아 올렸다. 착하다는 말보다 야무지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그 말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평생 지켜야 할 역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역할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이라는 감정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딸에게는 쉽지 않았던 세상. 학교는 그녀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정답이 있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돌아왔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쓰면 그녀는 숨을 죽이고 따라 적었다. 답을 맞힐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뛰었다. 그 감정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잘했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늘 같았다. 큰오빠의 책상은 집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녀의 자리는 늘 부엌과 방 사이였다. 오빠가 공부할 시간엔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했다. 시끄럽다는 말은 언제나 그녀에게 돌아왔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낼 때 그녀도 용기를 냈다. 나도 고등학교 가면 안 돼?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안 형편 알잖아. 그 말은 이유였고 동시에 끝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기대와 큰아들의 노력은 항상 같지만은 않았다. 큰오빠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공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책은 펼쳐져 있었고 연필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빠의 시선은 글자가 아니라 창밖에 가 있다는 걸. 딴 생각을 하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그제야 갑자기 허리를 곧게 세우고 책장을 넘겼다. 마치 방금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어른들은 그 모습만 보고 안심했다. 그래도 큰아들은 공부를 하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동생들이 큰오빠를 부모와 비슷한 존재로 여겼다. 큰오빠가 시키는 일은 거절할 수 없었고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오빠가 물 좀 떠와라 하면 말없이 움직였고 조용히 해 하면 이유 없이 입을 다물었다. 시험이 끝난 날이면 큰오빠는 점수를 조금씩 올려 말했다. 부모는 점수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었다. 이번엔 좀 올랐다는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흐뭇해했다. 그 기대는 점점 커졌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집안 전체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 모든 걸 옆에서 보며 자랐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기대가 반드시 노력과 같지는 않다는 걸 너무 일찍 알게 되었다. 20살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자유롭지 않았던 시간.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공장에 취직했다. 새벽 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던 논과 밭이 하나둘 사라질수록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장은 거칠었다.
기계 소리는 하루 종일 귀를 때렸고 손은 늘 기름 냄새에 젖어 있었다. 처음엔 일이 느려 자주 혼났다. 그래도 울지 않았다.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녀는 봉투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얼마를 집에 드릴지부터 계산했다. 그 돈의 일부는 부모에게 갔고 일부는 큰오빠에게도 갔다. 큰오빠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을 하긴 했지만 변변치 않은 회사였다.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는 오빠 얼굴 한번 안 보러 오냐? 그 말 뒤에는 늘 같은 이야기가 따라왔다. 이번에 회사 관뒀는데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녀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 말이 없었다.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 대신 다음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낼지 계산했다.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가족 안에 묶여 있었다. 같은 시대를 견뎌온 사람과의 결혼. 남편도 그녀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 9남매 중 셋째 아들. 아들 4, 딸 5. 집에서는 둘째 형까지만 공부를 시켰고 그 아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일을 해야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살았다. 책보다 연장이 익숙했고 배움에 대한 아쉬움은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단번에 이해했다. 못 배운 게 아니라 못하게 된 인생이라는 걸. 결혼은 중매였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는 성실했고 조용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나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 그는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은 그녀를 오래 붙잡고 있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었다. 아이들의 탄생 시간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시간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움켜쥐는 순간 지금까지의 고생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밤새 진통으로 지쳐 있었지만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눈물이 났다. 아,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음은 같았다. 아이 둘을 안고 있으면 몸은 배로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졌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육아는 늘 행복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울음, 이유 없는 보챔, 멈추지 않는 집안일. 공장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 곁에 머물렀지만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지금 나로 살고 있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만큼은 그러지 않게 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공부는 최대한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부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잠든 밤 불을 켜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힘에 부칠 때마다 남편이 있었다. 큰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고 조용히 설거지를 해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집이 돌아가는 거야. 아이들이 커서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우리 집은 항상 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부모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자 삶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부업을 하며 알게 된 또래 여자친구들과 가끔 커피를 마셨다. 아이들 이야기, 사는 이야기, 웃고 떠들다 보니 문득 느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쉬는 것 같다고. 아이들이 떠난 집, 그리고 다시 열린 문.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하나둘 집을 떠났다. 집은 낯설 만큼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끔 놀러 오는 날이면 그녀는 하루 전부터 반찬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시간도 많잖아. 검정고시 도전해봐.
그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엄마 머리 다 굳었어. 아이들은 단호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이 남기고 간 책상 앞에서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방 하나가 비어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아이들이 쓰다 두고 간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연필 자국이 남은 책상, 서랍 안에 정리되지 않은 공책들. 그녀는 그 책상 앞에 앉았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자리에 앉아 공부를 했다. 기출문제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었다. 답안을 체크하다가 눈을 감고 시험장을 떠올렸다. 낯선 교실, 조용한 공기, 시험지를 넘기는 소리. 마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상상을 하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벅찼다. 외우고 틀리고 다시 풀었다. 연필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가 다시 책장을 넘겼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고 싶었다. 가끔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없이 과일을 놓고 가거나 뭐 좀 먹어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그녀는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알았다.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응원하고 있다는 걸.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다시 연필을 들 수 있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합격 소식을 확인한 날, 그녀는 가장 먼저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자식처럼 키운 동생이었다.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나서 태어난 아이, 대학까지 다닌 유일한 딸. 천성이 착했고 무엇보다 언니인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전화를 걸자마자 말했다. 나 합격했어. 검정고시. 막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진짜 대단해. 내가 다 자랑스러워.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다. 그 다음 그녀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도보로 10분 거리. 평소에도 일주일에 5번은 찾는 길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자랑할 말이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말했다. 엄마, 나 검정고시 합격했어. 90이 넘은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는 더 못 시켜줘서 미안했다. 그 말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그녀는 스스로도 낯선 자신을 마주했다. 내가 해냈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자꾸만 되풀이됐다. 그동안 난 못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온 세월이 길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문장이 그녀를 앞으로 밀었다. 그래서 그녀는 영어를 시작했다. 처음엔 알파벳부터 다시였다. 발음이 어색해 입안이 꼬이고 단어는 외웠다가도 돌아서면 잊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겁이 덜 났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깨달았기 때문이다. 까먹어도 다시 하면 된다는 걸. 그녀의 목표는 작지만 분명했다. 언젠가 해외여행을 가서 낯선 도시의 카페에서 주문을 해보고 싶었다. 길을 묻고 한국에서 왔다고 말해보고 싶었다. 여행지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 짧게라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게 그녀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넘겼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그 재미를 이야기했다. 공부가 이런 거였나 봐. 마치는 순간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 하루에 한 단어만 알아도 내 머릿속에 새 길이 생기는 느낌이야.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어휴 대단하다 했지만 그녀가 반짝이는 얼굴로 이야기를 계속하자 어느 순간부터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나도 뭐라도 해볼까?
그 말이 나오면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누군가의 마음에 불씨 하나를 옮겨준 것 같아서. 가끔은 서점에 가서 천천히 걸었다. 여행책, 역사책, 에세이, 심리, 철학. 예전엔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쳤던 코너들이다. 이제는 책등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생각한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 책을 한 권 사서 집에 돌아오면 인생이 조금 더 넓어진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남편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남편은 늘 그랬듯 말이 많지 않았다. 특별히 잘했다라고 떠들지도 않았고 큰 응원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늘 같은 마음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 그녀가 흔들릴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말 대신 밥을 차려주고 문을 살짝 열고 뭐 좀 먹어라고 말해주던 사람. 그녀는 이제 안다. 남은 시간은 더 큰 성취를 쫓기보다 서로의 하루를 지켜보며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어도 충분하다는 걸. 우리 이제는 좀 천천히 살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싶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딸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시작해도 된다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단단해진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의 삶을 당신이 가장 먼저 응원해 주길. 당신은 정말 잘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큰 아들이 전부였던 그 시절. 말없이 희생하던 큰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린 제 이름은 작은 그늘입니다. 좋은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채널의 목표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